여러분, 한 사람이 이끄는 미디어 회사가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. 근데 이 회사가 작년에 벌어들인 돈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입니다. 오늘 이 미스터리의 중심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이 숫자 455억 원. 이게 뭘까요? 이게 바로 어떤 미디어 회사가 2023년 딱 1년 동안 벌어들인 돈입니다. 455억이요. 네, 바로 그 회사가 방송인 김어준 씨가 이끄는 딴지그룹입니다. 아니, 요즘 언론사들 다들 어렵다, 죽겠다 아우성이잖아요. 그런데 어떻게 딱 한 사람이 이끄는 회사가 이런 엄청난 실적을 낼 수 있었을까요?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봐야 할 핵심 질문입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파티부터 시작해볼까요? 딴지그룹의 실적이 대체 얼마나 대단한 건지 그 숫자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. 이거 정말 놀라운 성장세입니다. 중앙일보 기사를 인용해보면요. 2022년에 182억 원이었던 매출이 2023년에는 455억 원으로 무려 2.5배가 뛰었습니다. 근데 진짜 대단한 건 따로 있어요. 바로 수익성입니다. 영업이익은 3.8배, 당기순이익은 무려 6배가 폭증했어요. 이건 뭐 그냥 덩치만 커진 수준이 아니라 버는 돈이 거의 그대로 다 이익으로 남았다는 얘기거든요. 자, 그러면요. 딴지그룹이 이렇게 잘 나갈 때 다른 기존 언론사들은 어땠을까요? 그 상황을 좀 비교해서 봐야겠죠? 두 번째 파트에서 그 극명한 차이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러니까 딱 같은 시기 딴지그룹이 역대급 실적 파티를 벌이고 있을 때 전통 미디어는요. 주 수입원인 광고 시장이 말 그대로 와르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. 미디어오늘 분석을 보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딱 보입니다. 이 광고 매출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. 2005년에 2조 4천억 원이나 되던 지상파 광고 매출이 2023년에는 8천억 원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 그대로 3분의 1 토막이 나버린 거예요. 광고주들이 이제 TV가 아니라 유튜브 같은 온라인이나 넷플릭스 같은 OTT로 다 옮겨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죠. 이게 그냥 추세가 그렇다는 수준이 아닙니다, 여러분. 현실이었어요. 아니, 그 거대 방송사인 MBC조차 2023년에 무려 276억 원의 영업 손실을 냈습니다. 적자를 봤다는 거죠. 이건 정말 회사의 생존 자체를 걱정해야 할 판이라는 겁니다. 자, 그럼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다들 무너지는 시장에서 도대체 딴지그룹은 어떻게 혼자 이런 대성공을 거둘 수 있었을까요? 세 번째 파트에서 그 비결을 한번 파헤쳐보죠. 방금 본 전통 미디어의 암울한 현실과는 그냥 완전히 180도 다른 길을 가고 있었던 거죠. 다시 한번 보시죠. 불과 1년 만에 매출이 182억에서 455억으로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늘어난 겁니다. 그 폭발적인 성장의 핵심 동력, 그게 바로 딴지마켓이었습니다. 이게 뭐냐면 예전처럼 광고나 후원금에 기대는 게 아니라 아주 강력한 팬덤을 상대로 직접 물건을 파는 이커머스, 그러니까 쇼핑몰로 사업 모델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. 근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기죠. 아니, 쇼핑몰로 돈 번다는 건 알겠는데 그게 정말 주력이 됐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죠? 그냥 말로만 그러는 거 알까요? 그 해답은 의외의 곳에 있습니다. 바로 회사의 회계장부 안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. 자, 바로 이 표가 그 결정적인 증거입니다. 딴지그룹의 감사보고서를 뜯어보니까 돈을 쓴 내역, 그러니까 지출이 완전히 달라졌어요. 보세요. 팔 물건을 사오는 비용, 즉 매출 원가가 93억에서 293억으로 3배 넘게 뛰었죠. 그리고 더 재밌는 건 이겁니다. 2022년엔 아예 항목조차 없었던 포장비가 2023년에 갑자기 2억 원 가까이 생겼어요.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죠. 물건 포장하고 택배 보내는 전형적인 쇼핑몰 회사의 돈 씀씀이로 바뀌었다는 뜻이니까요. 알겠습니다. 쇼핑몰로 돈을 번다. 근데 그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주는 강력한 팬덤은 대체 어떻게 만들어졌고 왜 그렇게 지갑을 여는 걸까요? 네 번째 파트에서는 바로 그 배경에 있는 정치적, 사회적 맥락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2023년 기억하시죠? 정치적으로 정말 다사다난하고 격동적인 한 해였습니다. 굵직한 사건들이 계속 터지면서 사람들의 정치적 관심이 그야말로 최고조에 달했는데요. 바로 이 시기에 김어준 씨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. 2022년 말에 189만 명이었는데 1년 만에 229만 명으로 무려 40만 명이 늘어난 거죠. 말 그대로 정치적인 상황이 지지층을 더 단단하게 뭉치게 만든 셈입니다. 바로 이런 현상을 두고 전문가들이 붙인 이름이 있습니다. 바로 신념 사업이라는 건데요. 황근 선문대 교수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걸 딱 짚어서 얘기합니다.
정치적 주장이 강해지고 극단화될수록 오히려 수입이 보장되는 신념 사업의 대표적인 케이스다라고 말이죠. 그럼 이 신념 사업 모델이 대체 뭐냐? 간단합니다. 먼저 뚜렷한 정치 성향을 가진 아주 충성도 높은 팬덤을 만들어요. 그리고 큰 정치적 이슈가 터졌을 때 이 지지층을 하나로 꽉 뭉치게 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 단계, 이 지지자들의 뜨거운 열정을 그렇죠. 딴지마켓에서의 상품 구매로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는 겁니다. 물론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. 이 모델 자체가 정치적인 대립과 양극화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거고 결국엔 그런 양극화를 더 부추기는 악순환을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죠. 이런 엄청난 규모와 영향력은 정치권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. 익명을 요구한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. 김어준은 이제 그냥 유튜버가 아니다. 하나의 거대한 언론사다라고요. 그러니까 단순히 인기 있는 온라인 방송인이 아니라 거대한 미디어 기업 그 자체로 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. 자, 그럼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. 지금까지 살펴본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딴지그룹이 보여준 이 새로운 모델이 과연 미디어 산업 전체에 어떤 의미를 던지고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딴지그룹의 성공 방정식을 일종의 청사진처럼 정리해보면 이렇게 4단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1단계, 특정 팬들을 위한 컨텐츠로 아주 끈끈한 커뮤니티를 만든다. 2단계, 멤버십이나 후원처럼 팬들에게 직접 돈을 받는 수익 모델을 만든다. 3단계, 그 커뮤니티와 바로 연결되는 쇼핑몰을 연다. 그리고 마지막 4단계, 그 커뮤니티가 가진 끈끈한 신뢰와 신념 자체를 돈으로 바꾸는 겁니다. 기존의 미디어 모델과 비교해보면 차이가 정말 명확하게 드러납니다. 옛날 방식은 뭐였죠?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광고를 팔아서 돈을 벌고 뉴스와 상업은 철저히 분리했죠. 하지만 딴지 모델은 정반대입니다. 소수라도 확실한 팬덤을 기반으로 그들로부터 직접 후원을 받거나 물건을 팔아서 운영됩니다. 그리고 컨텐츠, 커머스, 정치를 분리하는 게 아니라 아예 하나로 합쳐버리죠. 결론을 내려보자면 이 모델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광고 시장이라는 전장을 아예 피해가는 아주 영리한 전략입니다. 덕분에 재정적으로는 굉장히 튼튼하고 안정적인 시스템을 만들었죠. 하지만 동시에 미디어와 상업 그리고 정치라는 원래는 섞이면 안 된다고 여겨졌던 것들을 하나로 뒤섞었다는 점에서 분명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. 결국 우리가 던져야 할 마지막 질문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. 미디어와 커머스 그리고 정치가 이렇게 뒤섞인 새로운 모델, 과연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마주할 저널리즘의 미래일까요?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? 이건 앞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봐야 할 아주 중요한 질문일 겁니다.